우리는 희귀한 걸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저 하늘의 세계는 가장 흔한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흔한 게 소중한 거예요? 희귀한 게 소중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건 다 숨을 쉬는 겁니다. 흙집이 왜 좋아요? 숨 쉬는 집이어서. 항아리 왜 찾아? 숨 쉬는 독이니까. 이건 이제 사실 나무는 아니에요. 이건 다 이 재료가 저거 된 건데, 좋은 나무는 살아서 1000년을 살고 죽어서 1000년을 산대. 다 살아있는 건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숨을 안 쉰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딱딱해. 사람의 성품도 딱딱해질 때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딱딱한 놈이다. 안 되네. 딱딱해 본인 생각해. 그럼 이제 부드러워지세요. 에?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죽어가고 있네 라고 바로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꾸 더 부드럽게. 자, 두 번째로 소중한 게 뭘까 그럼? 물. 물은 왜 소중해? 두 번째로 흔하니까. 왜? 뭐가 소중한 거야? 흔한 게 소중한 거니까.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이 지구는 몇 프로가 물이지? 70%. 물은 이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계 탐사를 할 때 저쪽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뭘로 알아? H2O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엊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이 지구에서 지금 위성 탐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성이래요. 화성에 뭐 수많은 개가 있다고만. 거기서 뭘 찾느냐? 물의 흔적을 찾는. 그 물의 흔적이 있대. 흐르는 흔적들이. 근데 거기 생명체가 살았다. 지금도 있는지 뭐 검사하고 이런데 어쩌고. 이게 또 종교의 상징이에요. 종교에서 늘 물을 써. 기독교는 이 물을 어떻게 써? 세례해 주죠. 세례라는 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씻기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 정한서 장독대에다가 그 앞에다가 정한수가 뭐예요? 맑은 물. 맑은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물을 뜨고 기도를 했을까?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그리고 물은 우리 선조들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 물은 이 전사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 지구에 있는 물질 중에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벌써 한 20년 됐나? 미군이 이라크 앞바다, 이라크를 폭격할 때 엄청난 그 포탄을 쏟아왔어요. 바다에 온 세계 물이 한 10cm 떠올랐대. 놀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물들이. 그만큼 전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나는 그 뉴스나 정보를 들은 다음부터 물을 아껴 쓰고 있다. 훌륭하네. 오, 박수 한번 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무슨가 새로운 거 정보를 들었을 때는 이제 내게 바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정보를 듣고도 그럼 물을 어떻게 써? 물을 어떻게 써? 여러분 다른 분들은 물을 쓰던 대로 쓰던 대로 어떻게 쓰고 있어? 물 쓰듯이 얼마나 막 쓰면 물 쓰듯이 쓴다 그래. 에? 우리는 왜 물을 그렇게 막 쓸까? 물 쓰듯이.
흔하니까. 그럼 다시 들어가면 왜 이 조물주는 물을 정말 수고하고 애쓴 놈들만 물을 마시고 쓰게 하지 개나 소나 다 물을 사용하게 만드셨을까? 예? 생명치니까. 예? 누구든지 이 물은 소중하니까 어느 놈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독점권을 주질 않았어. 이건 내 거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 마실 싶으면 물 마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도 물을 막 써. 물 부족 국가임에도 물세가 너무 싸. 네. 물세 같은 거 올려야 돼. 다른 건 내려야 되고. 세 번째로 소중한 게 뭘까요? 흙일 것 같습니다. 귀신이네. 흙이 왜 소중하다? 세 번째로 흔하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들어가. 근데 평생 흙 위에 살고 평생 먹는 건 흙에서 난 거 먹는 거예요. 난 뭐 아웅다웅하면 살 것도 없어. 딱딱하게 살 것도 없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게 주어지면 잘 받아가며 살면 돼. 여러분들 신토불이라는 말 알아요? 신토불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몸과 땅이 둘이 한다. 그걸 믿어요? 이야, 언제부터 그걸 믿었어요? 얼마 안 돼서. 계기가 있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어쨌건 모든 종교는 사람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대. 지는 땅, 수는 물, 화는 불, 풍은 바람. 그건 뭐 기독교고 뭐 불교고 뭐 거의 같아. 지수화풍.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었어. 물로 하고 뭐 흙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 마지막 한 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야, 숨을 불어서 비로소 인간이 영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막 하니까 벌을 주는데 인간 자체를 벌을 주지 않고 어디다 벌을 줘? 땅에 벌을 주는가? 땅을 저주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땅에서 곡물이 생산이 안 되게 만들고. 인간이 회개하고 뭐 이제 깨끗한 삶으로 돌아오면 다시 땅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인간에게 땅을 줬지 직접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게 그 먹을거리를 관리하는 거는 사람이 관리하기. 자, 여러분들 이 농작물이 있어. 농작물이 있는데 농작물은 어떤 힘으로 자랄까? 땅심으로 자라. 땅심. 그런데 땅심이 없어. 우리나라 땅들이 이제. 그래서 땅심이 없으니까 뭘 줘야 돼? 비료를 줘야 돼. 비료를 주면 이놈들이 막 쭉쭉쭉 자라. 때깔도 좋고 쭉 자라는데 겉은 멀쩡한데 때깔도 좋은데 속은 하얗게. 이런 놈을 누가 먹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첫째, 물, 또 단백, 네? 아미노산, 단백질, 피, 또 뼈.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내가 먹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내가 먹지 않는 걸로 만들어진 데는 요만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내가 먹는 이놈의 기운이 좋은 거라면 있잖아요. 내 몸의 기운이 좋아져. 이 내가 먹는 이 놈의 기운이 나쁜 기운이라면 내 몸이 기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거리 마시는 것이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겉은 멀쩡하고 때깔도 좋아. 속은 허약한 놈. 그 놈을 누가 먹는다 그랬죠? 우리가. 그럼 그걸 먹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겉은 멀쩡한데 때깔도 좋고 그런데 속은 허한 거야. 병약해. 나다? 가슴이 막 찔리는 게 지금.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속이 허약하니까 온갖 병해충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병해충들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뭘 쳐? 농약을 치는 거예요. 농약. 농약을 치면 저놈들 다 죽이지. 농약만 쳐? 풀 나는 것도 다 풀약을 치는 거야. 제초제. 여러분들 월남전 때 그 베트콩들이 어디야? 저 밀림을 확 해서 활약을 하니까 이 미군이 그 베트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야? 제초제. 뭐야? 그 하얀 백색깔을 쫙 뿌린 거예요. 그걸 이름에서 뭐라 그래? 그걸? 고엽제. 그게 나무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확 해가지고. 그래서 다 나무가 죽어가. 그래서 베트콩들이 활동을 못하게. 그런데 미군들은 그 고엽제를 뿌릴 때는 이미 자기 미군에게 다 공지를 해가지고 절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뿌렸을 때 뭐 일주일인가 뭐 며칠은 작전 지역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 용감한 이 귀신 잡는 이 해병들은 바로 작전에 투입하고 어떤 군인들은 막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쫙 맞는데 왜 맞았을까? 몸에 이 같은 거 없었는데. 예, 거기는 이 막 끈적끈적하고 모기 말라리아 뭐 기타 이런들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한번 맞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편히 자더래. 일주일은 편히 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해충들이 모기 말라리아 이런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 왜 공격하지 않아? 지네들도 생명의 본능이 있는 거야. 뭐 자기 생명이 소중한 일이라서 뭘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들도 알아.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 맞고 나면 밤새 그런 놈한테 시달렸는데 그거 맞고는 시원하게 되니까 그렇게 맞는 거지.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2세, 3세, 아직 4세가 안 돼. 4세.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게. 이 고엽제, 제초제의 주성분은 다이옥신이라는 게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약 한 900도, 600도인가 900도 이렇게 고열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이 도시의 소각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현대 과학의학의 시대에 다이옥신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을 해독제를 못 발명했어. 그래서 농민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그냥 이 농약병 마시고 자살하면 바로 가서 위생처 가면 괜찮은데 제초제 마시고 하면 아주 위험해. 자, 봐봐. 이 제초제 또는 농약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기. 자, 아까 우리가 물이 전체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모임 하는데 어느 친구가 좀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 들어오는 순간 쌈이 느껴지는 거예요. 온 몸 전체가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상태를 알아. 누가 툭 건드리면 자기가 터져. 폭발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30분인가 1시간 그냥 모임에 그냥 있다가 모임 끝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나갔어. 그 친구는 아무런 말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모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싸했어. 그죠? 왜 싸했을까?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왜 싸하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우리 몸이 물어감을 70%가 우리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행동을 해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그냥 전염이 된 거야. 쫙. 그래서 좋은 기운 가진 친구들 두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농약이나 제초제는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죠? 근데 이 죽이는 게 해충만 죽이고 제초제만 죽이고 이 죽이고자 하는 기운이 이 농작물에는 전염이 안 돼. 여러분 농작물을 우리가 얘기하는 대개 채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개 90% 이상이 물입니다. 얘네들에겐 내 죽이고자 하는 이 살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다 전달되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자, 겉은 멀쩡하고 때깔도 좋고 속은 죽이고자 하는 기운이 가득 차 있어. 이걸 누가 먹어? 저희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우리가 먹어, 우리가. 먹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먹는 놈은 어떻게 될까? 겉은 멀쩡하고 때깔도 좋은데 속은 살기가 있어. 뭐 한마디만 하면 막 비틀어서고 막 죽일 듯이 사소한 거에 막 목숨을 걸고 최근에 이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TV 드라마나 그 영화가 10여 년 전부터 사람 죽이는 건 예사가 됐어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 난 사회학자들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 같은 놈이 바라보는 건 저건 아무거나 막 먹었어. 살기로 가득 찬 이 그런 먹을거리를 내 몸을 가득 채우니까 자기 왜 그러는지도 몰라. 여러분 1972년도 미국 상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비만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청소년들의 이런 그 특수 질병들 있잖아요. 뭐 ADHD 뭐 기타 등등 이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가? 이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해. 여러분들 성인병이라는 말 들어봤어? 성인병이 뭐예요? 비만, 뭐 고지혈증. 근데 비만,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잖아요. 그 4대 성인병 뭐 그래서. 근데 요즘에 성인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데 성인병이라는 말은 사라졌어. 이유가 뭘까? 성인병은 도시에 사는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 농촌,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은 없어지고 대신 이거는 뭐 식생활 습관병 뭐 이렇게 막 표현돼요. 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지 맥거번이라는 그 미국 상원 민주당 상원의원 위원장이 돼서 뭐 1년인가 2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의 핵심이 뭐냐? 미국 식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동양식 식습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미국 식습관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질병에 노출되고 전염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의 한국식 식습관을 버리고 다 미국식 식습관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엔 걸렸다 하면 암이에요.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다면 암으로 가시죠. 근데 암의 주원이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예요. 짜죠. 근데 여러분들 10살 미만의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암에 걸릴까? 아니 부모가 매일같이 못 살게 그러더니 안 걸릴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왜 10살 미만 애들이
열살미, 소아암, 소아비만, 소아당뇨 이런 병들이 왜 생길까? 먹는 것 때문에. 부모가 아무나 막 먹었어. 그래서 모든 이 가족에는 가족력, 가족 병력을 봐야 돼. 왜? 그 가족의 식생활 습관 있잖아요. 계속 이어져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병이 생겼다면 벌써 윗세대인가 윗세대, 윗윗세대에 그런 가족력이 있어요. 왜? 그런 식생활 습관이 오니까.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식생활 습관. 여러분들 축산업자들 지금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에서 농산물 생산량보다 축산물 생산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농축산물 같이 했는데 이제 농하고 축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축산업자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그놈들은 돈을 벌까? 대량 키우고 또 빨리빨리 하려면 뭐가 필요해? 성장 촉진제, 성장 촉진 호르몬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닭은 한 40일 길러야 되는데 30일 길러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이 돈이야. 돼지 같은 건 넉 달 길러야 되는데 석 달 길러서 나오고 한 달이라는 돈을 번 거예요. 엄청난 수입 아닙니까? 근데 그 촉진제가 평균 보면 완전히 분해되는 2달이 걸렸대. 근데 미처 다 분해되지 않는 닭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어른들은 이미 성장이 다 됐기가 조금 나 애들보다는 도끼 개낀 얘기 하겠지만 그런데 성장기 있는 애들이 그거 해서 만약 그 몸에서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부쩍부쩍 탁 먹고 싶고. 다 어른인 데서의 비만은 고칠 수가 있어요. 세포수를 줄이고. 그런데 성장기의 비만은 고칠 수가 없어. 세포수가 안 줄어나. 크기만 조금 줄이지. 평생 질병으로 살아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축산업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채소 이런 거 기르는 애들도 다 써요. 콩나물. 요즘에는 그런 뉴스는 안 나오지만 나 이렇게 어릴 때 자랄 때도 콩나물 어쩌다 많이 잡혀가. 다. 콩나물 한 열흘 길러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내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 써야지. 농약 치고. 다음에 여러분 딸기가 제철이 언제예요? 딸기 상자실라. 아이고. 하우스구나. 딸기는 5월이 제철이야. 5월이. 그런데 3월만 되면 이미 딸기가 끝나. 그럼 딸기를 깨물면 이렇게 가운데 콕 깨물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공기구멍 같은 거 하나 있지. 그런 건 다 성장제를 쓴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뭐 얘기다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잠깐 이런 거 우리가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져. 내 육신이. 근데 육신이 만드는 이 먹을 거 있잖아요. 이 육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 정서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이런 거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과자 좋아하시는 분? 오늘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KBS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추정 60분을 꼭 보세요. 추정 60분에 과자의 공포 1, 2편이 있어요.
1편만 봐. 시간이 없을 테니까. 1편만 봐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과제에 손을 안 대게 돼. 그것만 보고 나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 그러잖아. 암 원인이 되고 담배보다 해로운 게 과제. 다 과제를 끊으셔야 돼. 예? 자네도 다 과자 좋아해? 아,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가도 과자를 특히 교회가 애들 간식으로 과자 주고 내가 교회 안 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애들한테 과자 주는 거는 담배 몇 가지씩 나눠주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초코파이 특히 최고의 결정체험. 그래서 과자도 먹어도 안전한 과자를 다시 선택을 해야 돼. 제일 해로운 게 몸에 해로운 다양한 식품 첨가제가 있어요. 맛을 내게 하고 향을 내게 하고 뭐 색깔을 좋게 하고 이런 식품 첨가제 해로운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과자를 선택해야 돼. 경 먹으려면 안 먹는 게 제일 나아. 먹는 얘기 했는데 그럼 가장 소중한 먹을 거는 뭐가 있을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채소. 어떤 채소? 채소는 다 물 함량이 대략 90%예요. 양파를 그렇게 많이 먹어. 여러분 소중한 건 뭐가 소중한 거야? 가장 흔한 게 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쌀 제일 많이 먹잖아요. 쌀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소중한 건 뭐야? 제철 채소들. 제철 채소, 제철 과일들. 얘는 왜 이렇게 흔할까? 우리 몸에 고식에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제일 아무나 먹으라는 게 아무나.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수박은 여름철에 왜 먹어요? 시원하라고. 그 다음에 갈증 나고 그 왜 수분을 보충하게 하고. 근데 겨울에 수박은 왜 먹어? 하우스에서 나와. 그거 왜 먹어? 갈증도 안 나고 춥기도 하고 이런데. 하우스에서 나와. 우리가 우리 선조들 굉장히 아주 지금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으로 먹고 제철 먹을 걸. 우리 선조들이 여름에 먹는 별식이 뭔지 알아요? 우리도 먹고 있어. 삼계탕. 죄송합니다. 삼계탕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집만 봐. 여러분, 우리나라 또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네. 또는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금 뭐 나눠서 얘기해도 되고. 역사적으로는 누가 제일 소중했고 현대는 누가 제일 소중해? 우리 아이들. 농민들은 역사적. 지금 농민이 전 국민의 뭐 한 4%, 4.3% 이것뿐이 안 돼.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로 보면 아직 농민이 제일 많아. 그래서 농민이 소중하고. 현대는 누가 제일 소중해? 네? 농민이 했잖아.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이 주는. 그럼 자꾸만 가르치를 집어넣지 말고. 노동자. 노동자. 왜 노동자가 소중해? 제일 소중해? 제일 많으니까. 제일 흔하니까. 사고를 바꿔야 된다니까. 자꾸만 가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겨.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계탕 같은 거는 정말
일반 백성들 잘 못 먹어 정말. 에? 1년에 한 번 먹어볼 거나 말까? 근데 여름 되면 늘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찬밥? 비싼데. 옛날에는 다 자기가 농사에서 사니까 여름에 뭘 먹느냐 여러분들도 먹어요. 보리밥 먹어. 보리밥. 여름에 왜 보리밥을 먹을까? 우리 지리불용이 보리는 왜 참기운이 있어? 겨울에 자라는. 그렇지. 보리는 언제 자라? 겨울에 자라는. 겨울에 참기 한기를 침을 쫙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 여름에 보리밥을 먹어. 근데 이 뱃속에 찬 기운을 넣는 거야. 근데 너무 또 찬 기운만 있으면 탈난다 그래서 걷다가 또 뭘 비벼 먹어? 매운 고추장을 비벼 먹는 거야. 중화시키는 거야. 탈나지만 찬 기운은 갔대. 그 여름에 우리가 밀국수 먹고 이러는 거, 모밀 먹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실제 밀 농사는 작은 나라야. 무슨 농사가 많았어? 벼농사. 그런데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일하러 가고 그러면 여름 무슨 모자 써요? 밀짚 모자. 왜 그 흔한 볏짚으로 모자를 안 만들고 다른 농사도 많이 하는데 밀짚으로 모자를 만들까? 왜 서늘해져? 그렇지. 밀은 겨울에 자랄 때 이 온몸에 찬기를 갖고 있어서요. 그늘도 해주지만은 이 머리에 찬 기운이 시원한 거야. 그럼 볏짚으로는 뭐해? 소매기고 또 이거 쓰는 것도 많고. 아, 이거. 집. 지붕을 있지. 집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뭘로 해? 별을 뭘 만들어? 볏짚으로? 집신. 발이 따뜻해야 되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막 술 먹고 막 그 봉사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잘못해 논바닥에서 그 볏짚에 쓰러지신 분들은 다 살아있어요. 왜? 이 따뜻한 기운으로 볏에 이렇게 따뜻한 기운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먹을거리는 누가 만들어? 농부가 만드는 거야. 농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농촌운영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야?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이에요. 이걸 팔아서 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먼저 먹어라. 우리나라 농민들은 좋은 거는 다 팔고 치드기만 먹어. 여러분 일단 내가 지은 농사 자급자족이 중요한 게 자급자족이.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은 걸로 내가 1년 먹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야.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논농사 한마디기면 뭐 한 여러분 만 2인이 내려간다고 하면 1년 내내 그걸로 먹고 살아. 요즘에 또 논농사는 너무 쉬워졌어. 뭐 우렁이 뭐 기타. 옛날에는 다 이거 손으로 이 김을 메고 내 논바닥에서 한 보름도 기어봤는데 긴다고 그러지 긴다고. 네. 다 우렁이가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2인 가족이 1년 내내 채소를 먹으려면 밭이 몇 평이나 필요할까? 응? 10평. 10평이면 10평은 한 요새 한 요만큼 될까? 요만큼? 요거 한 10평 되겠죠? 예. 요 정도 되면은 친척들 놀러와도 다 상추 따다 보내줄 수 있어요. 계속 갈아 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아니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체력이 딸려도. 예?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니까 저 집 나랑 같이 내려왔는데 저 집은 이만큼 공사한다. 나도 그만큼 해야지. 그랬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돼? 가행이 치지는겨.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하게 되면 밭에 가기가 싫어. 그리고 일이 힘들면 밭에 가기 또 힘들고. 조그맣게 내 체력에 할 수 있는 데서 재미를 붙여. 그러면서 재미가 붙으면 밭을 자주 나가게 되고, 밭을 자주 나가게 되면 실력이 또 붙어. 그래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래서 자급할 줄 알아야 돼. 자급. 이제 그래서 실력이 늘면 어떻게 돼?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는 핸드폰 비용도 그 농사 지는 데서 이제 팔아서 비용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오면 막걸리도 사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조금씩 왜 농촌 내려가려고 그런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도시에서의 삶은 정말 너무 삭막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농사는 실제 이 밀집도라고 집중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이 농사 시기는 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며칠 동안. 근데 뭐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해. 4시간씩만. 아침 산천할 때 2시간 나오고 해 넘어갈 때만 2시간 일해. 그 낮에는 또 뭐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일단 이 농촌 생활을 잘 정착해야 돼. 내 손으로 길러보니 이 재미, 뭐 이런 게 나오네. 막 벌레도 한번 잡아보고. 응? 그래서 농사 생활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농촌 생활에. 농촌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존에 거기에 살던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 제일 어려운 건 관계예요. 어디서든지. 형제가 몇이에요? 혼자? 엄마, 아버지 계신? 두 분 다? 혼자만 남았어? 이야. 그래서 가끔 딱딱해지는구나. 뭐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가끔. 여기 형제가 몇이요? 그 중에 몇째? 둘째는 그래도 막 적극적인데 본인 적극적이진 않아. 나는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관계가 좋다? 별로 안 좋아. 이거 봐,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와도 관계가 안 좋은데 생명부지 저 시골 농촌 가는데 거기 살던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야.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 아쉬운 사람. 아쉬운 놈이 누구야? 이 생명세계 3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다양성의 법칙이에요. 다양성. 다 달라. 쌍둥이도 DNA가 다릅니다. 쌍둥이랑 똑같은 줄 알죠? 생김새도 달라요. 다 달라요. 쌍둥이끼리 얼마나 싸우는데. 근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가지고 이 타민족을 아주 우습게 여겨.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흑인들 아주 깔봐. 정말 우스운 짓이야. 모든 생명체는 동등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저 소 한 마리 있으면 집안 재산이라 그랬어요. 소 한 마리하고 저 벼 한 포기하고 생명의 무게 차이는 얼마나 날까? 가격은 인간의 그 기준이고, 생명이란 무게, 존재 자체로 보면 같아요. 아니 소 한 마리와 벼 한 포기가 같은데, 아니 얼굴색이 좀 다르다고, 또는 뭐 사상 이념 또는 뭐 성적 취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그거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귀한 줄 알았으면 내 앞에 있는 이 상대의 존재가 귀한 줄 알아야지. 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면 저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다양성. 근데 인간이 손대면은 다 이 다양성이 사라지기 시작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이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삶은 무지 편해졌어요. 인간의 삶은 무지 편해졌는데 무지 편해진 그만큼 인간은 행복한가? 아니. 여러분 옛날에 나온 책인데 라다크라는 책이 있어요. 녹평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라다크 한번 봐. 라다크 보면 그 언니가 이제 그 도시로 시집을 갔나 그래. 언니네 보니까 뭐 청소기도 있고 빨래기도 있고 뭐 정말 언니는 시간이 너무 많겠구나. 이제 언니 정말 행복하겠네. 처음만에 언니는 시간이 더 없고 더 바쁘고 더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그 유엔 포함해서 해가지고 종 다양성의 그 협약도 하고 뭐 했는데 잘 지켜지지만, 자 여러분, 다른 게 틀린 게 아니. 여기랑 뭐 자기 여기 형제가 몇이요? 아니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랑 잘 다퉈, 엄마랑 잘 다퉈? 누구랑 잘 다퉈? 저요? 예. 싸움. 안 써? 아 제가 많이 싸우는. 자기는 아버지랑 먼저 많이 다투냐고 엄마랑 다투냐고? 아 어릴 때는 아버지였는데요. 지금 엄마? 최근에 엄마하고 다툰 적이 언제? 야, 양호 안에 2달 전에 무슨 양호한겨? 같이 안 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갔는데도 그래. 자, 뭐가 뒤 다퉜어요? 결혼 언제 할래? 너는 집을 안 사니? 언제까지 그 일을 엄마, 그 다툼의 핵심 뭐야? 엄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다른 것 때문에 싼 거야.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넌 나랑 다르구나, 다른 생각이 있네? 라고 내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너 왜 나랑 달라? 나랑 같아야지. 특히 엄마, 넌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는 내 새끼들 다 나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좀 덜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봐.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상호 의존의 법칙, 상호 의존. 상호 의존.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어느 화백이 이런 그림 아주 멋지게 그려놨어요.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전시회를 하는 거. 오, 여기 시원하네. 바람이 좀 많이 나오네. 자, 전시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왔잖아요. 구경을 하는데 묻는 거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그 화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막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묻는 거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요? 화가는 뭐라고 대답할까? 예, 제가 그렸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나라는 3세분이니까. 딱 삥 돌고 와서, 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요? 화가는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제가 그렸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화가. 근데 이렇게 뻔한 걸 물어볼까? 자,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물감. 물감은 누가 만들어? 물감 만드는 기술 가진 기술자가 만들 거 아닙니까? 장인이? 그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감의 재료는 누가 만들어? 생산자. 생산자는 그걸 어디서 얻어? 자연에서.
자연에서 원료를 채취해서 막아가지고 기술자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즘 말로 유통이. 그 다음에 기술자는 그것들 만들고 또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또 화가에게 전달해주는 기술자, 유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이런 과정이 빠지면은 화가 손에 물감이 없어. 그 다음에 물감만 있으면 그림이 되나? 붓이 있어야죠. 붓은 또 어떻게 만들어? 누가 만들어? 붓도 붓 만드는 사람이. 그러면 그 붓의 재료는 누가 만들어? 자연에서 누군가 다시 채취를 해서 다시 그거를 기술자에 주고 기술자는 그걸 다시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해서 붓을 만들고 그걸 또 누군가가 유통해 주고 그래서 화가선을 빌려서 붓 한 자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붓하고 물감만 있으면 다 그림이 되나? 또 뭐가 있어야 돼? 캔버스도 있어요. 캔버스, 뭐 화산, 뭐 기타도 있고 그런 재료들이 다 있다고 그림이 그려져? 뭐가 있어야지? 영감 어디서 와? 자연에서. 그런 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럼 이 그림 누가 그렸어요? 네, 모든 게 합쳐져서 화가가 마지막 화랑처럼 했지. 화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화가가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몇 년 전인가 무슨 영화제 나무주연상인가 뭐 최우수상을 하는데 영화배우인데 그 영화배우 이름도 아니죠.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야, 그 친구 대단하더구나. 그 나무주연상은 뭐 최고상을 받았어. 최고상을 받아서 수상소감을 하잖아. 수상소감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숟가락. 예, 저는 비록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오, 그 친구는 이 상호 의존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네. 이 영화가 되기까지 시나리오 작가, 감독들, 스태프들 다 저는 정말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오, 정말 훌륭하더라고. 근데 화가가 제가 그렸습니다 이 얘기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상호 의존의 세계.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상호 의존하지 않게 배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비유 알죠? 예. 어렸을 때 그 토끼와 거북이를 배우면서 뭐라고 배웠어? 자만하지 말고 계속 달려라. 자만하지 말고 성실하고 계속 달려라 뭐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거 배울 때 좀 이상한 걸 못 느껴봤어? 왜 거북이는 토끼 안 키우지? 그렇지. 왜 거북이는 토끼를 안 키웠을까? 왜 안 키웠을까? 이기고 싶었으니까 지금. 이겨야 되니까. 깨우면 자기가 지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느는 놈이 토끼 깨어날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그냥 이렇게 그냥 땀 빨뻘 흘리면서 기어갔겠어. 아이고 나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자, 거북이는 개를 깨우면 자기가 지는 거야. 그래서 안 깨우고 가는 거야. 이걸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뭘 배웠냐? 이걸 통해서 경쟁이라는 걸 배워요. 경쟁사에서 이겨야 된다. 경쟁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네 친구라도 모른 체 해라. 같이 협동하고 손잡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애초부터 어린 나이부터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모른 채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쟤를 모른 채 해야지 내가 이기는 거지. 예? 이긴 위너만이 존중받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개콘 할 때 뭐야?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야, 걔네들 정말 똑똑한 애들이요. 어떻게 그런 걸 톡톡 뽑아내는지. 1등만 기억하니까. 이게 자본주의 경쟁사에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놈의 공정이라는 그 안의 경쟁. 1등만, 실력 있는 놈만. 여러분 공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해서 공정이 아니야. 가령 여러분들이 그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둘이 안 뛰었으면 됐는데. 거북이는 거북이고 토끼는 토끼인데.
자, 거북이와 토끼가 처음에 공정하게 출발하려고 해. 거북이는 어디서 사는 애야? 우리입니다. 물에서 살잖아. 얘는 육지에 살고, 이게 공정하려면 육지에서도 뛰고 물에서도 뛰어봐야 돼. 근데 이건 육지에서만 뛰게, 이건 토끼가 이게끔 출발선을 공정하게 해야지. 이거는 애초부터 공정하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공정하게 당연히 받아. 그리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건 공정한 거야. 여기서 이긴 대로 뭐 실력으로 간 게 이렇게 취급하는 게 이게 공정한 세상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거든. 이준석한테 다 놀아나는 거지. 인터넷에서 돌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제 담이 있어요. 담. 그리고 여기서 무슨 저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어린애 이제 키 작은 사람, 키 조금 큰 사람 이렇게 있는 게 공정한 건지 진짜 공정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장례를 지고 목으로 올려. 얘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뭘 쌓아주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요만큼 또 쌓아주고 그래서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착해졌다라고 그래. 왜 걔네들만 도와주냐고 그러고. 공정.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상호오전. 아, 상호오전의 세계. 그래서 이 토끼하고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내가 성공하는데 이기는데 불필요한 놈들은 모른 척하고 짓밟고 가. 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김민기의 보물이라는 노래 알아요? 오늘 들어서 한번 들어봐. 김민기가 젊었을 때 쓴 거거든요. 30살 때. 야, 그때 어떻게 저런 걸 다 느끼고 썼을까? 자기 평생에 이제 자기 마을에 큰 산이 있었어. 커다란 이 세상에 자기 그런 큰 산이 또 어디 다른 데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어. 자기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쓰고 다 올라가서 이제 편히 하다 보니까 한낱 그냥 고갯마루였을 뿐. 나는 또 어떻게? 거기서 또 다른 보물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근데 또 마지막 그 가사가 재밌어.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이 내가 원했던 보물이었을지 모르겠구나. 그럼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들은 소감 뭐 어디다 올려. 상호 의존. 네. 네가 없어도 돼. 너도 없어도 돼가 아니라 네가 꼭 있어야만 돼. 너 나랑 같이 하자. 함께하는 세상. 같이 하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구에는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공동체들. 근데 동양사 특히 한국에는 공동체가 별로 안 돼. 왜 한국 사회는 동양사회 한국 사회의 공동체가 잘 안 될까? 없을까? 응? 여러분 인디비전이라는 말 알아요? 인디비전? 인디비전. 누가 제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제일 젊다. 누구요? 한번 자수해봐요. 누가 제일 젊은? 20대 있어? 20대 없네? 오, 33달에. 오, 둘. 그러면 30, 여기가 제일, 자기도. 아니요, 전 31이요. 자기가 제일 젊은. 그러면 제일 젊은 사람, 인디비전이 뭐예요? 개인. 개인, 뭐 사적인. 이는 부정접도예요. 이는. 디비전은 디바이드 플러스 에이블. 디바이드는 뭐? 나누다, 분리하다. 에이블은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럼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걔는 필연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해.
말이 그 사회의 그 사고 체계, 철학 체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동양사회는 사람을 뭐라 그래? 인간. 인간인데 이 사람 인자를 가지고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사람 인자는 어디에 써? 단위로 단위. 10인 이상 뭐 20인 이하 할 때 쓰지. 여기다가 이게 사람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여기다 뭘 플러스에 사이에 간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이라는 게. 더 이상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세계관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이라는 세계관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만은 더 재밌어. 우리나라는 사람을 뭐라 그래? 누구라 그래?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은 했고 우리가 잘 쓰는 말이요. 난 여러분한테 어려운 건 안 물어. 예, 그이는 왜 그러니? 예, 그이는 뭐 저희는 저래서 그래. 이에다 존칭어음이 미음을 붙이면 임, 사랑하는 임에게 뭐 목사님, 선생님, 뭐 스님. 진행의 어미 리을을 붙이면 일. 이라는 뜻은 뭐냐? 사람을 뜻하는 사람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인간이 한 수백, 수천, 수만의 일이 있잖아요. 그건 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하나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일. 하나는 사람과 신을 이어주는 일.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어로 존재를 뭐라 그래? 이거는 자, 존재, being. 우리말로는 저 being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있음. 근데 이 being이란 말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being 존재를 얘기할 때 있음이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거기다 becoming을 플러스 시켜. 근데 있음이란 말에는 다 그게 포함돼. 있음은 이런 거잖아요. 이미 존재 자체로 있어. 존재 자체로 있고 있음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이어져 가는 거. becoming 상태. 있음, 이어짐. 이게 다 있음에 있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이걸 하는 존재. 이. 언니. 누구 보고 언니라 그래? 나보다 나이 많은 동성애 여인을 언니라 그래. 근데 나자를 보내도 남녀 구분 찾고 언니. 난 아직도 우리 큰 언니, 작은 언니. 근데 지금 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딜 달아가지고 니는 니은이 일로 와서 붙은 거야. 언니? 어딜 이어주는 사람이 언니야. 누구를 이어줘?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사이를 어딜게 이어주는 사람이 언니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 요즘에 안 써. 왜 안 써?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들 다 언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 써. 동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동무? 동무야 나오나 달맞이 가자 뭐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그 이북에서 동무라고 쓰는 말을 우리나라 남한 사회는 동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나에게 우리가 있어? 예. 누구를 우리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나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수형 누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아무래도 약간 분류마다 다르겠지만 가족할 때는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학교 가서 하는 거요. 아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이요?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이. 그럼 밥 안 먹을 때는 우리가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다르네. 나에게 우리가 있어? 네, 있는 것 같아요. 누구야?
모두 다. 난 구체적으로 해봐요. 누구가 우리야? 같이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요? 그 여기 없는 사람 우리 아니고? 그것도 거의 가면 내가 봐봐. 있는 여기도 다 그때 다 있네? 나에게 우리는? 경험을 같이 경험을 같이 했던 했던 사람? 사람. 그런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네? 어? 나에게 우리는 있어? 가깝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는 가깝게 여기는데? 가족? 가족만 그래. 그럼 가족도 어디까지가 가깝게 여겨? 옛날에 사돈의 팔촌은 가까운 점인데 지금은 팔촌은 먼 친척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 울 플러스 이 울 플러스 이 리을이 일관 거예요. 울은 뭐냐?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울은 울타리의 울이야. 울로 이어져서 하늘타리. 하늘타리라는 말은 원래는 하늘다리예요.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래서 하늘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잖아요. 이 우리 부족들은 여러분 민족이라는 개념은 아주 후대 근대 개념입니다. 옛날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부족.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옛날 얘기로 하면 12부족이 같이 이렇게 늘 작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12부족 중에 한 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화족, 진화족이라지, 중국의 화족이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힘을 가지면서 자기 주변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 근데 유일하게 중국 화족 보고 오랑캐라고 한 족속이 우리 족속이야.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게 9시에 마치려니까 이게 9시 반입니다. 9시 반까지야? 네. 그렇구나. 그럼 좀 천천히 해도 되네. 여러분들, 이게 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내란 선동체. 어떤 내란을 선동했어요?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침공시켰다. 예, 그러니까 로마인들에서 뭘 선동을 했지? 뭘 선동을 했을까? 반란, 그러니까 영모죄로 가는 거야. 실제는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는데 도대체 예수는 뭘 어떤 어마어마한 쿠데타 음모를 했길래 영모죄로 막 사형 당할까? 신입니다. 그 전에 신인데 예수는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 신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하나뿐이 없어. 황제만. 황제들만 천자야, 천자. 하늘의 아들. 네? 이집트 황제, 뭐 로마 황제, 중국의 황제.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황제뿐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가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니까 하늘의 아들이 둘이 생긴 거 아니야. 영모지.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해야 하는데 로마가 신성모독을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는 뭐 영모의 기운이 있구나. 근데 예수의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자기만 하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도 다 하늘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훌륭한 점이에요. 정말 훌륭하지. 근데 우리 민족은 여러분 종교가 들어올 때는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막 불교만 들어올 때도 막 순교당하고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 100년 사이에 그냥 확 맞춰준다고 기독교 문화처럼 확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뭐야? 우리 사상에 이미 기독교 되면 천국 사상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니 뭐 이런 사상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데 중국 애들은 황제 만들었어. 우리는 온 백성이 다 드렸어. 다 하늘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뭐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다 익히 알고 그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걸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건 다 우리가 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지금 왜 얘기하는 거야? 아, 울타리. 하늘다리. 그래서 하늘에서 살던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하늘에서 살던 삶을 하늘에서 그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살았어요. 이미 우리 선조들이.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더러운 놈 있어요? 어떤 의미로? 아니 그러니까 아유 저 새끼는 더러워. 있죠. 더러운 놈. 어떤 놈 가지고 더럽다라고 그래? 목적이요. 어떤 놈, 어떤 사람 보고. 직장 상사들이 있는데. 직장 상사들은 지저분해? 예. 세수도 안 하고 냄새나고 그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이 더러운 놈, 막 더러운 새끼라고 생각을 할까 나는? 행동과 심성과 언행들이. 행동과 심성과 언행이라는 거요? 참 이상하잖아? 그걸 왜 더럽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까? 지저분하고 이런 것도 아니. 옛날 우리 선조들 있잖아요. 늘 하늘에서 살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는 거 아니야. 하늘다리에서. 하늘다리야. 하늘다리. 에? 그게 하늘다리. 요 울타리는 하늘하고 같은 데야. 그냥 직속으로 하늘하고 접속이 되어 있어. 여기는 늘. 그래서 이 하늘에서 살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욕심이 없어. 늘 자기를 덜어내고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든지 예의 없는 규칙은 없어. 어디든지 예의는 있습니다. 에? 완벽주의자들은 예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거기도 늘 일단 한 5%나 될까? 뭐 5%도 안 되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덜어내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덜어내지 않는 더러운 무리들. 그걸 더럽다 그랬어요. 욕심 꽉 주고 더 신놈이 더 지려고 해서 남의 거 막 뺏고 이러는 놈들. 어? 그걸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울은 그 울타리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울림.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가 짜증으로 온 사람 들어오니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이렇게 쌓여지더라는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한 10년 넘었나?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회를 한국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산 백스콘가? 거기서 한 7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5천 명 모였고 외국에서 한 2천 명이 왔어요. 저기가 이제 강대상 그 무대면은 여기가 이제 문이고 나는 한 어쯤 앉았나? 그냥 막 웅성웅성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사람 막 사진 찍고 그러고 막 춤추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들어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영어도 못하니까. 근데 뭐 그 나라 사람들 말을 알겠어? 그냥 그래 앉았지. 앉았는데 한 사람씩 이 팀이 들어올 때는 한 5분씩 들어오면 뭐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성명서도 있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말도 못 알아듣는 내가 울컥하더라고. 막 눈물이 나. 야, 새로운 경험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계획 끝나고 내 아는 애들 몇 하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야, 나 아까 좀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 이거 콕하는 눈물이 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비슷한 걸 느꼈더라고. 그 소수민족도 그 나라 사람들 그 어려움 그것들을 한을 막 노래로 춤으로 뭐 기도로 풀어내는데 그게 그냥 알아듣는 건데 그냥 울림으로 온 거야. 울림으로.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잖아. 이 사람이 왜 슬픈지 나한테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돼. 왜? 그 슬픔이 이미 내게 왔어. 내가 자기하고 우리라면은 내가 무슨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기쁘다 저래서 기쁘다 얘기 안 해. 벌써 기뻐. 울렸으니까. 그런데 이 인디비주얼한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돼? 인디비주얼하니까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했냐고 그래. 왜? 울림으로 이어지질 않으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에?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시간 많다 그랬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개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는 뭘 버려야 될까? 욕망 욕심. 그런 것도 버려야 되지. 그런 건 버려야 되는데 기대. 그건 두 번째. 그거보다 먼저 앞서는 게 있어요. 성서에 보면은 인간이 제일 처음에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아요? 사과를 먹었어. 사과라는 말은 안 써있어.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슨 나무야? 선과학을 알게 해주는 나무예요. 판단력이 생기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악을 쫓아내고 선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나무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먹어야 된다. 한 사람, 눈치 보지 말 소신껏 듭시다, 우리. 자, 그 다음 안 먹어야 된다. 두 사람. 자, 나는 왜 안 먹어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게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판단은 개인마다 달라서 그치, 개인마다. 나는 그래서 판단 안 하고 산다? 하는데 현명하게 자, 왜 판단 안 해야 된다?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막 자, 여기 왜 먹어야 된다? 분별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니까. 네. 우리 합리적인 이성의 세계에서는 저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랬을까? 그러니까 왜 저 양반을 왜?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먹어야 돼. 당연히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먹지 말라는데 왜 먹지 말랬을까? 주님의 울타리안에서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 없었으니까. 너무 이게 고리타분한 말이에요. 교회 다녀? 네,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셔? 말씀드리면 좀 예? 조남 감기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인데? 이름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이름을 좀 밝히는 게. 뭐 어때? 좀 아니 동네가 어느 동네라 했지? 저희 구로입니다. 구로에 무슨 교회 다녀? 구로 무슨 감리교회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목사 이름 이 목사님 이름 기억.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이름도 몰라, 교회 목사 이름도 몰라. 훌륭해. 저 옛날에 노자가 얘기하기를 왕의 존재를 몰라야 훌륭한 나라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일까? 교인들. 왜? 내가 수백 명이야 거기? 제일 많은, 제일 흔한 사람의 소중한 거, 흔한 게 소중한 거. 교회에서 누가 제일 흔해? 일반 교인들. 같이 왜 교회 얘기가 나왔지? 하늘타리. 하늘다리가 아니라 자 선악과. 선악과. 자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당연히 따먹어야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싸우지? 판단을 하기 전에 힘을 주고 자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 기준의 이쪽에는 공표야. 기준 이쪽은 X고, 여긴 선이고, 여긴 악이고, 여긴 옳고, 여긴 그름이고, 여긴 남이고, 여긴 여고, 도시고, 농촌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긴 빛이고, 여긴 어둠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같은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기준이 될 만한 게 없대요. 기준이 될 만한 게 없대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다 자기가 기준이래. 형제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랬지? 예? 정말 유연해. 갑자기 그냥 형제들하고 기준이 다른 건 뭐야? 관계가 안 좋은 건 뭐냐? 기준이 달라서 그래. 기준이. 여러분 이거입니다. 내가 누구랑 다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기준 가지고 있어요. 내 기준이 맞고 네 기준 틀렸어요. 너 왜 나처럼 말해야지. 그럴 때는 왜 나처럼 말 안 해? 야, 그럴 때는 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야. 넌 이상한 생각하는데 나처럼 생각해야지. 기준이 기준. 네 기준 틀렸어. 내 기준이 맞는 거야. 이게. 근데 내 기준이 맞을까?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을 없애라. 기준을 내려놔라. 여러분, 내가 행복을 못 느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로움이 내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상대에 대한 불만. 저 사람은 왜 저랬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게 안 하거든.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야. 그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워야 될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여러분, 노자 선생이 이런 얘기, 그 도덕경에서 보면 있잖아요. 상선약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도대체 물의 어떤 성질을 보고 그걸 최고의 선이라 했을까? 낮춰지는. 왜 낮춰져요, 물이? 물은 계속 아래로. 그렇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축하한다 어쩐다. 내려가면 아이고 안 됐구나. 내려간 거 보고 얘기도 못하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 기독교에서 이게 예수는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다. 이게 최고의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처럼 자꾸만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일 어렵게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같은, 나는 내 마음이 바다와 같다. 없네. 없어. 나는 내 마음이 바다와 같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바다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는 왜 이렇게 넓을까? 넓어진 이유가 뭘까? 다 바다로서. 핵심. 이 학습진도가 퍽 나가네. 자, 그럼 두 번째, 바다는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낮아서, 제일 바닥에 있어서. 네. 내가 누군가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건 내가 그놈보다 높이 있어서. 내가 그놈보다 높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저놈은 뭐가 틀렸어. 저놈은 뭘 고쳐야 돼.
내가 가르쳐줘야 돼, 내가 이끌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영어로 이해하다가 뭐요? understand. 언더는 언더라는 말과 스탠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남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야? 남보다 위에 있다. 우리 다 선생이 되려고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정답을 제시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마음이 넓어. 여러분 바다는 받아들여줘서 넓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핵심은 밑에 있어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준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받아줘야 되고 상대를 받아줘야 되고 상대를 받아주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돼? 내가 상대보다 아래. 근데 상대는 그냥 처음에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데 처음에 내가 내려가는데 아픔이 있지만 일단 내려오면 내 마음이 저절로 넓어져. 저절로. 넓히려고 뭘 안 해도 그냥 넓어져 있어 이미.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에 버려야 돼. 기준을. 어떠한 기준도 버려야 돼. 어떠한 기준도. 부유가 이러면 업을 쌓지 말라 그래. 업을. 근데 어떤 업조차 쌓지 말아라? 선업조차 쌓지 말아라. 선업. 착하게 사는 거. 그건 업조차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모든 기준은 다 내려놔요. 기준이다 싶으면 아 내가 기준이 발동했네라고 알아채리면 그 순간 내려놔요. 아 이게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나서 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왜 어려워요? 내가 일단 나아지면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고통을 줍니다. 내가 다른 세계에서 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만의 내가 굳이 그들의 리그에서 놀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애꾸눈의 나라가 있어. 애꾸눈에.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애꾼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양쪽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애꾸눈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떠야 돼 말아야 돼? 말해야죠. 저 이제 기준을 갖고 계속 하는 경우. 계속 18년 하면서 하는 거야. 저럴 때는 그냥 막 술 처먹고 그냥. 애꾸눈에 나서 내 눈을 떠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 얘들아 니네들 뜰 수 있어. 한번 떠봐. 용기를 내. 그걸 해야지. 물론 그 삶이 이 애꾸눈 나라에서 두 눈 뜨기는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성경 얘기 많이 하나? 성경에 예수가 이런 얘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자유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있어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에 있지 않으면 용기가 안 나. 그전에는 진리가 아닌 세상 속에 사니까는. 근데 내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을 때는 그 진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선택했잖아.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비로소 내 자유로움이야. 자유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 그건 아까 이 집에 얘기한 껍데기 지가 꾸리고 사는 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유는 정말 진리 안에 선택하는 거. 저 새끼 내가 정말 용서하기가 싫어. 했는 짓거리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서해야 되고 쟤를 내가 받아줘야겠다는 이런 뭐 생기는 거야. 받아줄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때 내가 걔를 쭉 받아주는 거지. 그게 자유야, 자유. 이 안에 불편함이 싹 사라지잖아. 모든 장막이 없어지잖아요.
이 자유로움. 두 번째 행복하려면 뭘 버렸냐? 기대. 내 기대가, 여러분 자기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으세요. 자기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는데 상대에 대한 기대를 왜 못 내려놔?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 후배, 그 목사 부인네들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가끔 그래. 우리 친한 애들 이제 뭐 예제하니까, 네 신랑을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 왜 그러니? 옆집 아저씨가 니네 집 와서 못 하나 하면 더 가져오라고 얼마나 고맙다고 뭐 커피 따드리고 뭐 과일 하나 깎아드릴 거 아니냐? 못 하나 박았는데, 근데 네 신랑이 못 하나 박으면 이제서야 박냐고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럴 거 아니냐? 왜? 옆집 아저씨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 남편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엄마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려? 네가 배신이야. 이러는 거지. 기대를 내려놔야 돼. 자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성공주의 또 다른, 경쟁주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 안의 모습. 우리는 태어나기 자체, 또 성경 얘기 하나 더 있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그 가시나무에 막 그 불길이 막 일어나. 저게 뭐지?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을 벗고 가니까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누구라 하니까, 당신 누구요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나다. 나는 있고자 하는 그대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되고자 하는 자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 거룩하다, 성스럽다 뭐 하잖아요. 뭘 보고 거룩하다 그래? 거룩한 곳은 어디요? 마음껏. 마음껏. 왜 마음껏이 그렇게? 거룩한 명심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당 십자가 무슨 부처님 예불 있는 데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요. 하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늘이요. 우리가 동학의 얘기가 사람이 하늘인 거요. 동학 수훈이 계시를 받는데 우리 시골 보면 천사한테 계시를 받아. 그러니까는 수훈이 얘기를 들으니까 선교사들이 얘기하던 거거든. 그래서 그럼 제가 서학을 전하리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동학을 전하거라. 근데 저 동학 얘기는 거의 기독교, 내가 보니까 그 기독교는 원래 우리 본래 우리 사상이었고 그게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거지 뭐. 수훈 최재우 선생이 있어요. 알아요? 옛날에 당나라 유학 갔다가 저 당나라에서 관리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최수훈. 그 수훈 선생이 이걸 보니까 최재우지? 최치원. 막 헷갈린다 이제. 그 비가 있는데, 최치원에 비문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당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이 현묘한 사상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걸 쭉 보니까 자기가 당에서 배웠던 유불선, 유교 불교 선이 우리 이 현묘지들이 다 들어있더라 여기에. 그 자기가 저쪽 가서 배우고 왔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를.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거룩한 게 다른 행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예요. 누군가 손잡고 이어주는 행위가 바로 거룩한 행위예요. 에? 땀 흘려 일하고 하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고, 애기들한테 젖 먹이는 행위가 거룩한 행위고, 아이들을 낳는 행위도 거룩한 행위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나한테 더 안 와도 돼. 예. 다만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곳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나다 이름이 그래. 나는 되고자 하는 그대로 있는 자다.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표현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 나는 자연이다 자유다 뭐 이런 거예요. 있을 자자에다 그러하련, 있을 자자에다 있을요. 우리 식으로 해석해서 번역하면 나는 자연이고 나는 자유다 뭐 이거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좀 이만한 놈으로 봐. 이만하게 봐.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큰 존재예요. 큰 존재 자체가 하늘에 다 자시죠. 우리가 이 천하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미 다 이룬 건데 뭐 나한테 요만한 기대라는 건 뭐 세속의 기준 아니에요. 세속의 기준을 왜 내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질문 받을까? 이런 얘기는 다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얘기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질문 있어? 질문이라기보다 기독교신데 저는 요즘에 유튜브로 법륜스님 김원직사라거나 아버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법륜 훌륭하시군요. 이거는 다 이게 통하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다. 이거 통합. 다른 것뿐이지. 근데 이 다르다는 걸 자꾸만 틀렸다고 하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 길만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좋잖아. 옆에 길도 있고 뒤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그런데 산 정상에서 다 볼 수 있고 저놈은 저쪽에서 올라오네. 내가 보기 이 길이 더 편한데 뭐 이런 것뿐이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게 틀리다가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뭔가 개인관계 있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농촌에 딱 갔더니 그들은 그들만의 울타리가 있고 있지. 그들의 것이 맞다라고 해서 너는 틀리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다른 것일 뿐인 건데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상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 아까 본돌스테이프 같이 낮은 자세 도대체 어디까지가 낮은 자세로 그들하고 융합되기 위해서 나눠져야 되는 것이 또 어디 듣기로는 그 안에서도 타가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여기저기 괜히 나섰다가는 너 또 그런 걸로 말거리가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실제로 농촌에 가서 가장 아까 말씀하신 그 이웃과의 연대가 상당히 가장 큰 과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10년 전쯤인가 경상도가 어느 마을에 있게 커다란 프랭카드 하나 붙이는 뭐라고 하냐 우리 마을은 귀농자를 받지 않습니다. 야 마을에서 얼마만큼 싸웠으면 마을에서 그런 프랭카드를 걸까? 마을에서 왜 그런 프랭카드를 걸었을까? 귀농자들이 똑똑하니까. 귀농자들이 이 시골 할머니들을 우습게 보니까 할머니들이 일자무식한 거 가지고 다 알아. 저놈이 나를 우습게 보네? 이게 문화가 다르면 일단 문화가 달라요.
내 후배 필리핀 선교사 40 넘어가지고 선교사 갔는데 10년인가 조금 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한국 어떠니 괜찮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미 40 넘어서 갔는데 고작 10년 있다가 왔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대. 도시에 살던 여러분들이 도시 문화고 농촌 문화고 얼마나 힘들겠어. 첫째, 문화의 충돌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둘째, 저들은 날 보고 틀렸다고 그러도 그럼 저분들 생각이 그렇고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리고 나는 꾸준히 그들에게 내 진정성답게 있게 다가가고 하면 있잖아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짧으면 1년, 길면 2년 사이에 다 풀어져. 물론 그 1, 2년이 힘들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여러분 상처받은 적 상사한테 상처받았지? 예. 이런 겁니다. 자, 상처는 누가 줄까? 내가 주는 거야. 이런 거잖아. 이게 택배로 왔어. 이놈의 물건이 문제야. 이놈을 내가 받으면은 열면은 이건 내게 온갖 스트레스와 짜증과 상처로 와. 이거 알아 내가 이 물건의 정체를. 이놈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성 수치가 해야지. 반사. 너 받아. 근데 인간의 미련한 점은 뭐야? 나는 요번에는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고 이걸 받는 거요. 상처 안 날까? 천만에만. 인간의 제일 미련한 게 그런 거 아니래요? 저는 A라는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실패를 봤어.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엔 달릴 거야 해가지고 일하는데 또 A라는 방식으로 해. 왜? 자기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근데 인간은 자기 마음이나 생각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아. 방식이 똑같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식을 바꿔야지. 저놈이 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저놈은 뭔가 내게 자극을 줬어. 강자극이건 약자극이건. 그걸 상처로 전환시키는 거는 내 해석이요. 내가 해석을 상처로 해석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자극이 내게 상처를 확 오는 거예요. 저놈의 자극을 내가 상처로 해석하지 않고 반사시키고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계속 또 와. 나는 그럼 또 계속 수치가고 상처는 누가 줘? 내가 줍니다. 내가.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그렇게 저 사람 막 나보고 틀렸다는 저들이 틀렸구나 하고 내가 또 막 온갖 상상과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리오 많이 써봤을 거예요. 시나리오의 피해자가 누구야? 나야.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때 정말 얼마 전에 밖에서 본 것도 너 마을 휴진이 내라 안 됐더니 이 사람 무릎 없이 끊어버리는 그걸 안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이 집에서 생각을 못하고 막 목욕탕을 왔다 갔다 씻고 집에서 아무것도 생각 그런 거잖아요. 이제 서로 간에 무슨 감정적 대립이 있으니까 돈 내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랬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물생 이거 내는데 나도 내 그냥. 내가 나중에 왔으니까 내가 더 낼 수도 있는겨. 나는 그거 만드는데 아무런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자는 게 해석을. 내가 A라는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돈을 내라 어쩌나 그러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못 냈는데 난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만큼만 내도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석권은 누가 있어? 내게 있는 거예요.
선택권은 내게 있어. 근데 내가 굳이 자꾸만 틀렸다라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글로. 두 번째 이게 뭐였더라, 아까? 낮춰지는 자세를 어디까지 예. 하는지 제가 사실 그런 관련된 걸 많이 봤는데 이장님이 땅을 기부하는 뻔뻔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본인 이장이 내려놓으니까 내가 언제 기부했냐 하면서 구청에다가도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사하는 그래. 사람들도 맞아요. 다 이 돈. 못하게 그냥 앞을 막아버린다든지 본인의 도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거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질려서 나가거나 아니 들어오는 사람한테 기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더라도 사가라. 그냥 50이든 60이든 2번 쓸어줘라. 그게 개인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인심을 얻는 거예요. 마을에서 어느 특정한 세력 있는 권세 있는 자의 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여자 괜찮아.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괜찮던데? 왜 저 여자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말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할머니 다 할머니들이 일자무식한 것 같지만 할머니들하고 조금 같이 지내보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다 알아.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또 하나 할게요. 내가 내 주변에 놈들을 한 100놈하고 올해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모임 이름이 모질이요. 모임이 대표를 하나 차츰 추천해서 한 놈을 세웠는데 모질이 대표는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어디 가서 아는 체험을 해야 된다. 둘째,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셋째, 어디 가서 잘난 체험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3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놈이 자기 다 걸린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 딸하고 했다니까 딸이 한참 얘기를 듣더니만 그러더래. 아버지 좀 놔주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속이 상해. 속이 상한데 왜 속이 상해? 내가 속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내 해석권은 저 사람들이 쓸 수 없어. 해석권은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좋게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해도 그냥 거기에 다 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라는 건 뭐냐면은 마을 전체가 요구하는 건지 그 개인이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고 개인 이장님이나 그 이장님을 필두로 한 그 마을은 어쨌든 이장님과 근데 같이 한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마을 전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나는 그게 큰 돈 아니야. 큰 돈 실제는 큰 돈 아닙니다. 근데 그 묘한 이 자존심이 이런 게 여러분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아는 순간 자존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은 정말 백해무익해요. 모든 자존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대신 뭘 가져? 우리가 이 자존감이라는 거 내가 하늘의 딸이구나. 내가 하늘의 사람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가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있는 이곳, 내 있는 방 이게 거룩한 장소구나. 이게 자존감이야. 이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알았어요? 뭐 해주면 되지 뭘. 그리고 만약 그놈들이 정말 부당한 거였면 내가 그 마을에서 이제 그들 하는 걸 다 받아줘서 마을의 일원이 정말 되잖아.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래. 중요한 거는 옳고 그름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자. 그건 우리 몸에 밴 습관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건 그만하라고 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게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이게? 한 달. 너무 짧구나. 한 달 동안. 그럼 한 달이면 네 얼굴이 안 보이는 거네? 아니요, 그 주말에 계속. 그럼 8번 하고 네.
저기에 평일에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현장을 가고 그럼 8번. 예, 여러분들 어쨌건 이 8번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이에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 사이 우리가 되는 게 여러분들 사이에는 안전한 공간이 돼. 이 공동체가 어떤 말을 해도 얘 틀렸어 너 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해서 이 안에 여러분들끼리는 무슨 말을 다 내놔도 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들 꺼리 끊임없이 내놓고 정말 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남한테 도움 요청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 그래서 또 이제 현장 다니는 뭐 선배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만들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차은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흔한 것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농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그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준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런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 마지막에 해주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앞에 이야기 다 몰라도 서로 우리끼리 좋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한 달의 시간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어지는 여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차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눈을